지난 이야기. 해상의 강자 영국과 초강대국을 꿈꾸는 미국의 두 번째 전쟁.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에 얽혀있는 영국과 국제 정세와 국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미국. 난관에 봉착한 두 국가의 운명은? 시시껄렁한 이유로 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폭넓은 배경이 있습니다. 체사피크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체사피크. 네, 멀쩡하게 자기네 영역에서 초계 임무를 하고 있는데 이 포를 쏴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실제 맞춘 거예요? 예, 위협이 또 아니고? 예, 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탄생하게 됩니다. 누구요? 컨스티튜션의 함장 이름이 아이작 헐이라는 사람인데 뭐야?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죠. 자기를 쫓아오던 5척 중에 한 척이 군대일 거다. 낙오돼서 지금 거기 있는 걸 것이다. 내가 가서 잡자. 아니나 다를까 8월 19일 날 오후 2시에 조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포격에서 영국 프리게이트함 위에 있던 승조원이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T자가 된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영국 돛대 다 꺾이고. 만신창이가 됐죠. 이제 캐나다로 가요. 아, 육군이. 이제 가가 제일 노렸던 건 캐나다였어요. 일이 막 깨지기 시작해요. 미국이요? 예. 어? 첫째, 지금 나는 카톨릭인데 프로테스탄트가 온다고? 뭐 이미 자기는 캐나다 사람인 거야. 아하. 그래서 영국군한테 가는데 이 미국이 또 민병대예요. 민병대예요. 예, 민병대인데 이 민병대 복무 기간이 90일이에요. 네? 3개월이요? 설마 제2차 미영 전쟁 두 번째 이야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엄청 깨질 건 아니 일단 안 도와주잖아 걔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가면 그냥 붕괴될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줘요. 그래서 영국군한테 가는데 이 미국이 또 민병대예요. 아, 민병대예요. 예, 민병대인데 이 민병대 복무 기간이 90일이에요. 네? 3개월이요? 예, 설마 이렇게 하다가 저 근데 끝났는데요. 그렇죠. 많이 배우셨네. 미국 땅이 좀 넓냐고. 그렇지. 가다가 85일 가는 거예요. 아싸! 네. 5일만 더 가면 나 그래서 끝난다. 야 이거 영국 봤다 그래서 딱 했는데 야 내일 9시인데 너네 너 제대증이 나왔어 그리고 아이, 굉장히 왜- 중요한 게 있어. 그뿐이 아니에요. 네. 갔어. 국경선까지 갔어. 그래도 좋아. 내일 제대. 오늘 하루만 싸우고 제대.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아니 뭐 한 달만 싸워. 네. 돌아가는 시간은 빼줘야지.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45일 되면 저 이제 잠시만요.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40월 앞으로 갔으면 그날 가야 된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진짜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꼭 이게 여러 아 사람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민병대라는 게 미국은 주가 거의 정부잖아요. 네, 네. 그땐 더 심했어요. 아. 주 안에 군, 카운티 이것도 되게 또 심해. 왜냐면 얘들이 국적이 이게 온 애들이갖고 네. 지금 미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 심지어 각 주마다 발행하는 화폐도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통일된 중앙 연방 정부의 화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직까지. 달러 이게 아니라 예. 오하이오 달러, 대- 뭐 무슨 그러니까 달러 이렇게? 제대로 된 연방 정부의 화폐가 나오기 시작한 게 남북 전쟁 즈음부터예요. 이거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 뭐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다들 살다가 왔다고 말도 안 통해.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 그래 아메리카 사람이 됐어. 그래도 아메리카는 너무 넓잖아. 네. 그러니까 얘들을 묶어주는 게 우리는 한 동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옆 동네 가서 쟤들 남이잖아. 심지어 말 안 통하는 애들도 많아요. 옆에 주로 가. 거기는 아예 문화가 달라. 이렇게 되는 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쟤네들은 노르웨이에서 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미국 사람인데. 그렇죠. 아, 주가 거의 그때 당시는 나라의 개념이라고 봐야 그래서 되고 지금 스테이트예요. 생각을 그래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네. 아니, 주마다 법도 다 다르고 예. 그러잖아요. 이제 주까지도 안 간대. 아. 어떤 동네는 이게 다야. 이게 우리나라라고. 아, 다른 나라가 싸워. 옆에 동네가 싸우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종포 군대. 내가 왜 저 옆에 구를 왜 도와줘? 이러고. 다만 이게 얘들이 뭐 개척자 하여간 먼 데서 온 애들이니까 고향을 지킬 때는 나름 열심히 싸워요. 아하. 딴 동네가 싸우라 그러면 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병대다 보니까 자율성이 강하거든요. 이게 또 고향 지킬 땐 괜찮아. 다른 나라가 싸우려니까 가서 공격은 약해지는 거죠. 좀 나쁜 의미로 말했을 때 과잉 민주인 거예요. 그래서 민병대는 당시 사형을 못 시킨다는 전통이 있었대. 아, 그래요? 어디 감히 우리의 군대인데 누가 누굴 쏴. 그래서 뭐 반란, 그러니까 거의 반란이죠. 총 들고 나가고 우리 집에 갈래.
45일 왔으면 보내줘라. 이러면, 집에 가는데 45일 네. 걸린다. 그러면 지휘관이 이제 싸우는 거야. 야, 너 여기서 제대하고 가야지. 뭔 소리야? 집 앞에서 제대해야지. 이게 사실 법이 없거든. 그러네. 막 싸우고 들어 눕고 그래도 이게 웬만하면 사용을 못 시킨다는 거야. 와, 근데 총체적 난국이네요. 프랑스는 도와주지 않고. 이 집 내부 안에서는 이제 제대 시간 다가왔는데요. 지휘관이 보고서 쓰는데 이대로 캐나다 도착하면은 한 15명 남겠는데요. 아, 그뿐이 아니라 보초도 안 줘. 안 써요? 아, 내가 왜 네 말을 왜 들어? 아니, 아, 왜 완전 왔어?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네. 돈 주니까 오지. 그나마 다행인 게 영국군의 병력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아, 걔 가서 처음에 아무 준비 없을 때 조금 이겼는데 쟤들이 모여서 덤비니까 이거 완전 오합지졸이야. 아, 거기다 심지어는 뭐 5천 명이 갔는데 1,000명만 가고 4,000명은 안 가요. 주저앉고 박살이 나요. 심지어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때 인디언 부대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걔들한테도 박살이 나요. 이거 미국이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전쟁인데 초반 완전 초전박살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진짜 역사의 시작은 남북 전쟁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자, 일단 미국이 호기롭게 전쟁 선포를 했는데 해전에서는 의외의 일격을 가했고요. 아우, 육지에서는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리고 해이해진 군기 때문에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인디안에 대한 얘기 안 했거든요. 아하. 사실 인디안 문제는 이전부터 터지고 있었어요. 네. 터지고 있었는데 이게 일단 그 서부 지금의 인디애나주 네. 이름이 왜 인디애나주인가 했더니 네. 인디안이 많아서 그냥 인디안한테 뺏은 땅으로 만들었더라고. 아. 좀 슬프다. 인디안 입장에서는 더 슬프겠다. 아니 다 그런데 여기가 사연이 좀 있는 게 알고 봤더니 이게 정착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민이 모이면 요즘 말로 하면 준주로 해주던 거예요. 그 아. 주 후보지. 아. 그리고 그게 더 잘 번영이 되면 주로 승격시켜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인디애나주하고 일리노이주 일대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모으는데 그러면 이제 유인 작전을 제일 좋은 게 또 땅이거든. 아, 인디언을 편입시키는 전략을 그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긴 산 건데 강제 매입. 안 사면 죽어. 뭐 그랬다고는 안 하는데 뭐 좌우지간 요새 모아놓고 서명해라. 뭐 하여간 그 하여간 별짓을 다 해가지고. 네. 사실상 인디안들이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 그러면서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네. 주구장창 사인만 하고 다닙니다. 인디안. 저 사인도 그냥 X자야. 예. 그러니까 이거 주구장창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편입했다. 아니면 너네 여기서만 살아야 된다. 오케이. 너네는 한 달에 얼마씩만 받아야 된다. 오케이. 이 밖으로 나가지 마. 오케이. 이런 것만 하고. 슬픈 살아요. 역사다. 예. 그러게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때는 땅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요. 땅을 팔아라. 그래갖고 몇 백만 에이커를 먹어요. 아, 그러니까 인디안이 살고 있는데 그걸 돈 조금 줄 테니까 다 내놔. 이렇게. 자, 여기에 인디안도 사인해. 당연히 인디안도 어디 살겠어요. 양지 보는 곳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여기 살겠다고 하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주고 어. 땅을 주겠다. 아. 그 자기 땅인데. 아, 자기 땅이야. 아, 그러네. 아, 제가 깜빡 넘어갈 뻔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원래 조상 대대로 자기 땅인데, 야, 너 여기 살면 우리가 시민권 주고 이 땅 너 줄게. 약간 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받고 살래? 아니면 저 미시시피강 건너 저쪽으로 가. 아, 쫓아내는 거.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저쪽에는 사람 없나? 거기 인디언 또 사는데 그렇죠. 네. 거기 가면 죽으란 얘기예요. 아, 다른 부족이니까. 그럼 다른 부족이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밀어냅니다. 그 밀어내니까 그 중에 이제 테쿰세라는 또 이제 인디안 추장이 하나 등장해요. 어. 근데 이 집이 또 재밌더라고. 이 아저씨가 동생이 있는데 네. 이제 이미 서구 유럽 문화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당시 이 아메리칸 사회 제일 문제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어. 일단 술을 갖다 준다며. 어. 인디안을 회유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하나는 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맨날 활 쏘고 다녔잖아요. 왜 활을 쏘니? 이거 불막대를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8세기 중반 이후에 인디안들은 거의 대부분 인디안 여자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스키, 영국산 위스키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위스키를 주면 버팔로 가죽 2장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 버팔로 가죽이 되게 비싸요. 비싸요. 근데 그거 2장이면 위스키 한 병 주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교환 조건인데 한번 위스키 맛을 보고 나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때부터. 아,
인디언들이 독주 타입이구나. 아, 그럼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나중에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 가서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그럼 병원 만병통치약이 위스키입니다. 아, 술. 네. 하여간 이렇게 되니까 그 태금새는 정치적 지도자고 동생이 이런 이론을 펴요. 이 유럽 문화는 사악한 것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훨씬 훌륭하다. 아, 요즘 발령 이게 정신승리의 표본이잖아. 네. 우리의 문화가 최고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버려. 쟤들 습관, 삶의 습관 뭐 다 버려. 우리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쫙 이분은 이렇게 설득해서 무슨 그 종교단체 같이 같은 거 만들었고 뭐 무슨 본부도 만들어. 그리고 이제 형인 태쿤세는 인디언 부락들 돌아다니면서 싸우자. 근데 이쪽도 좀 살벌한 게 다 죽여. 다 죽이면 쟤들이 무서워서 본래 땅으로 돌아갈 거야. 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맞기는 한 이론이긴 하네요. 맞지도 않죠. 왜냐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본국이 어디 있어. 걔들 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사람들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적을 모르고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인디언들도 다 죽이자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 실제로는 많이 호응은 안 하는데 과격파들이 호응을 해서 연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디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데 이 막 아파치 부족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센 부족들 막 근데 전쟁하고. 그게 자기가 억울해도 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다 죽이자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좋은 방법인가라는 아하. 생각은 그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효준 씨가 말씀하신 건 아파치나 뭐 수족, 뭐 잔혹한 인디안 전사들의 이거는 대부분 많이 좀 와전된 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그 백인 정착민들한테 그나마 저항다운 저항을 한 것을 가지고 걔네는 광포하고 흉폭하고 잔인한 인디안 부족 이렇게 선전된 경우가 많아요. 살기 위해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인데 이쪽 입장에서만 그린. 근데 이게 모습이네요. 고중에 요즘 IS 같은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의 이슬람 세력과에서 IS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럼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 서구 세계에 대해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만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애꿎은 사람 죽이는 투쟁 방법은 옳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과격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네. 부족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 보니까 이거 마음에 들잖아. 그래서 이제 탄약을 수백만 발을 갖다 주고 아, 과격파에게. 예, 총 주고 그리고 이제 또 군사 고문단 같이 들어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태쿰세는 소장 계급장까지 줬대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 저기 영권 사령관하고 작전 회의도 하고. 오. 인디안 추장이 별 두 개 달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훨씬 이전부터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프렌치 인디안 워부터 양쪽의 인디안 전사들이 계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지휘권을 인수받아서 전투를 한 경험은 많아요. 처음에 영국이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왔을 때는 해안가 차지하고 있었고 너무 많으니까 가능한 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의 자유와 땅을 인정한다. 우리하고 협력하고 살자. 이런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미국이 독립하고 나니까 그건 영국하고 맺은 거고 우리는 이제 땅을 개척해야겠어.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아메리카에서는 무지하게 착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그리고 매일 미국 보고 야 니네가 비록 독립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맺은 조약을 지켜줘야지. 너희들 이러면 되겠니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해요. 이쪽에는 그 니네가 맺은 거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이 아메리카 네이티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나쁜 놈 사람들. 좋아요 뭐 이렇게 했네. 그리고 막 쫑긋 내밀어. 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어. 북지적. 우리랑 상관없어. 와, 악역이야, 나빠. 아, 아주 못됐어. 근데 영국이 군사고문단까지 보내서 훈련시키고 총기와 무장까지 다 해줬다. 이 세력의 인디언 전사들은 굉장히 강력한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력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아, 숫자가.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요새 하나 또 습격해가지고 애 어른 없이 다 죽여버린 사건이 한번 아이고. 있었어요. 아. 아까 인디애나 주를 지금 승격시키려고 하던 윌리엄 해리슨이 공격을 하죠. 티피카노 전투라는 건데 1811년 11월 7일에 인디언 연합의 본부이자 종교 지도소였던 곳을 이제 해리슨이 공격하는데 겨우 1000명 내려갑니다. 미군 1000명. 예, 그러니까 인디언 과격파가 그만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금 허준 씨가 그랬잖아요. 인디안한테 이제 총을 줬으니까 인디안의 세력이 막강해져서 싸울 수 있겠다. 이게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인디안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카스터 장군 아시죠? 인디안한테 전멸당했던. 그때 모인 인디안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근데 동네 인디안이 다 집합한 게 아니라 각 주에 있던 거의 모든 인디안 부족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런데도 3,000 딱 전사가 3,000이에요. 아니 그 넓은 대륙에 네. 인디아는 무슨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거 펼쳐요? 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호응을 안 해요, 네. 사실. 아 그러니까 무력 대응을 하는 인디안의 네네. 숫자가 그만큼 그건 적은 극소수였다. 거죠. 왜냐하면 부족들끼리도 내내 싸우고 살았거든. 관심 바뀐 거죠. 사실 결국 단결이 안 돼. 약간 저희 그 내륙 유라시아 쪽 그쪽의 예전 네. 느낌이 약간 있네. 내내 네. 털어먹고 지들끼리 싸우고 살던 애들이 적하고 싸우자 그랬을 때 나 그냥 갈래. 실제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의외로 북아메리카 쪽에 있던 인디안들이 농업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냥을만. 예. 네. 그래서 남미만 하더라도 옥수수 뿌리면 나니까 그래도 남미에 있던 원주민들은 상당히 숫자의 인구 증가폭을 보면 꽤 의미 있는 증가폭이 있거든요. 근데 네. 북아메리카 인디안은 좀 어떤 인구의 증가폭이 대단히 더디었고 어떤 데는 그냥 부족 자체가 하나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 그게 예. 아직 문명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번성을 하긴 해. 하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불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산에서 수렵하고 살 때는 인구 잘 안 불어요. 사실 사냥으로 먹고 살면 그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거든. 네. 근데 조금 세져면 얘들도 사실 사냥하는 것보다 농사가 낫지. 그래서 안정적인 땅으로 와요. 네. 거기를 점령하면 도시처럼 인구가 훅 불어요. 네. 그런데 밀집이 되니까 바로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몇 년간 쫙 불었다가 훅 가. 그러면 체인지가 돼요. 저 산에 있다가 딱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또 3년, 5년 행복하게 살다가 훅 가요.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내내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몇 되지 않는 인디언들과 지금 1,000명의 미군과 갔더니 그것도 여러 집단이거든요. 지금 그 태콤새는 쇼니족이라는 데인데 한 10개 부족이 있었어요. 어이구야. 또 이제 우리 지금 평화회담 중이다. 꼭 싸워야겠니. 내일까지 좀 기다려줘라. 그래 기다려줬대. 근데 얘가 해리슨이? 네. 네. 예감이 좀 이상해서 보초들을 절대 자지 마라. 네.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이쪽에 걸 수도 있어. 인디언은 기록을 안 남겼거든요. 아 미군의 기록만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역사는 기록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록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 말로는 밤에 인디언들이 새벽에 습격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마저 싸워서 죽은 숫자는 비슷했는데 이렇게 원체. 되니까 이쪽이 도망을 가버린 거죠. 인디언 숫자가 적으니까.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인디안 마을들을 학살하고 털기 시작해요. 미군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데 오는 애들이 또 착한 애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 민병대는 90일이면 집에 가야 되니까 안 가고 남아있는 애들 왜 남아있겠어요. 털어서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인디언 마을만 터는 게 아니라 거기 곳곳에 있는 개척자 마을 이게 폭력은요. 한 번 시작하면 통제가 안 같은 돼요. 미군 아니, 군인이죠? 캐나다 전창. 캐나다인 정착. 이게 왜냐면 캐나다 국경지대거든. 그리고 그때 지금처럼 뭐 국경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또 미국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난 아니야, 난 미국에서 왔어. 아 소용없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있는 민병대를 뽑았어. 절로 가재. 네. 거기까지 왔어. 네. 아까 5분에 사는 나 안 싸울래 그랬잖아. 네. 그럼 싸우겠다고 나가는 애들은 네. 말을 잘 듣는 애들일까요? 군인 정신이 투철한 애들일까요? 아니면 딴 마음 있는 목적이 애들일까요? 있는 애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한몫 있는 단단히 잡으려는 목적을 갖고 가겠죠. 이거는 그냥 고르고 골라서 악당들만 남는 거야. 아. 아하. 얘들 풀어놓으면 아이고. 뻔한 거지. 아니 근데 그나저나 어쨌든간 다시 그러면 약간 미국 쪽으로 기세가 아까 뭐가 기울기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렇게 그냥 왔다리고 약탈하고- 왔다리 왔. 그냥 약탈하고 다니니까 아, 근데- 캐나다 주민도 흥분할 거고 인디안도 흥분할 거 아니에요. 네. 진창 터져갖고 밀려요. 아 그러니까 약탈을 해먹고 다니니까 얘네들 오면 마을 박살나고 사람 다 죽는다. 자 쟤네 우리가 막아라.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군대가 약탈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전투력이 개판이 돼요. 그렇죠. 아하. 아니 그런 애들 모아서 털면 이것들이 전투할 것 같으세요? 그러네요. 보천에서 센 놈 만나면 그냥 튀어요. 도망가고. 아시잖아. 원래 약한 놈들을 찾아서 패는 애들은 센 애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지. 바로 튀어요. 이때부터
캐나다 전선은 미국이 거의 포기할 정도로 개판이 아하. 다만 요 중간에 약간씩 역전이 있어가지고 네. 1813년에 템스강 전투라고 해서 네. 미국 쪽이 약간 유리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해리스가 들어가서 태쿰새하고 싸워가지고 태쿰새를 사살합니다. 아. 요게 아마 캐나다 방면에서 거둔 전투의 거의 유일한 승리고 아. 그 뒤로는 이제 밀려나면서 아. 사실상 캐나다 전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쪽 살던 사람들한테는 미국이 굉장히 안 좋은 좀 당연하죠. 이미지가 오기만 있기 때문에. 하면 동네가 아주 그냥 이거는 약간 서북부 얘기죠. 그건 캐나다 국경 지역, 그죠. 오데오 지역에서. 왜냐면 동쪽 해안 북부 캐나다 쪽은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소위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여기는 대부분이 금융업자하고 영국 무역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고 아하. 그리고 요게 뉴잉글랜드잖아요. 영국계가 제일 센 데예요. 아. 그래서 이쪽이 그 당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아니고 연방당 공화당인데 아하. 연방당이 또 가장 셌던 데예요. 아하. 그래서 개전하자고 할 때 서부하고 남부 지역은 땅 욕심 때문에 하자고 그러고 얘들은 땅은 무슨 땅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금융이 없고. 금융업 그러니까 영국하고 무역해야 된다고 아하. 반전파였어 이쪽이. 아하. 영국 해군이 왔잖아요. 뉴잉글랜드 쪽은 항구를 봉쇄하면서 네. 물자도 주고 또 이거 같이 하고 야, 이대로 가. 겉과 속이 다른.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게 지금도 캐나다 쪽에서의 동부 해안 쪽의 캐나다 쪽은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더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은 미국이 내륙이잖아요. 땅을 많이 넓히고 먹고 캐나다를 먹자 했는데 지금 한 절반쯤은 실패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문제가 곪다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814년에 프랑스가 영국한테 항복을 해야죠. 유럽에서의 전쟁이 예, 끝이 예.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해군력과 이런 거를 이제 미국 아메리카로 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미영 전쟁이 사실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 전쟁은 알았지만, 근데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들으니까 더 재밌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영국이 안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제 해군력과 본대를 투입해서 미국으로 보낸단 말이죠. 야 이거 이제 영국 승전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 생각은 야 우리 잃어버렸던 식민지를 다시 찾자. 다시 한번 뉴욕에다가 우리 유니언잭 날린다 이제. 진짜 2차 미영 대전이 되는 거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붙었을 때는 미국 배들도 좋고 아까 그래서 네. 이기기도 하고 그 오데오에서도 한번 이겼어요. 그때 이긴 사람이 그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 제독의 큰 형이에요. 그 집안이 아주 그 해군 집안이네. 원래 해적 집안인데 해적 집안인데 한 글자 차이인데 이제 느낌이 다르네요. 해군 네. 집안으로 해서 이제 해군 제독 아. 집안으로 가는 이제 그런 야 집안. 이게 아주 전통이네요. 해적하다가 정부하고 손잡고 결국은 해군이 되는. 이게 영국하고 다 코스가 똑같아요. 똑같네. 그 형제끼리 싸우는 어. 거야 진짜. 아무튼 그랬더니 영국이 가는 거죠. 당시 영국 해군이 14만이에요. 미국 병력은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그때 10만이 안 됐을걸요. 10만도 안 돼. 와, 뭐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1대1로 붙었을 때는 이길 수도 있는데 이게 대서양 해안 봉쇄가 하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집중을 여기에만 할 수 있거든요. 포커스를. 그럼. 이제는 뭐 변명이라든지 구실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님 두 분 말씀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어디를 칠까? 어디를 칠 것 같으세요? 애리조나나 뭐 동부 해안, 아니 갑자기 애리조나 거기 왜 나와? 그걸 왜 가? 수도를 쳐야지. 워싱턴. 아 진짜요? 그래서 수도에 많은 이제 군대를 보내요. 네. 보내서 상륙을 합니다. 어. 근데 사실 육군은 많이 못 데려가기 때문에 이제 한 5천 명이 상륙을 했어요. 오. 근데 미국은 지금 뭐 인디언 팬다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완전 놀라 뒤집어진 거예요. 유럽 정세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 워싱턴 수비대가 8천 명이었는데 네. 총 한 번 안 쏘고 내뺐대요. 겁을 먹고요. 그 정도로 군기가 그러니까 민병대가 이게 문제라니까 민병대가. 한 명이 딱 도망가기 시작하면. 나도. 왜냐하면 이거
일관되게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잖아요, 민병대가. 그러니까 정규군 같으면 장교가 우리 30년 전 때 왜 장교가 할벨트 갖고 있었겠어요? 네. 도망가면 찌른다잖아요. 근데 민병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병대가 그냥 대충 맞춰 입은 것과 진짜 영국의 본대가 그렇죠. 전열을 딱 잡아서. 가져놓고서는 탁 들어와가지고 차각 차각 이러면서 들어오면 그 소위 말하는 발 맞춰서 행군하는 거는 영국 레드코트 당할 애들이 없대요. 본대로 딱 이렇게. 워싱턴 DC에 그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민병대가 훨씬 숫자가 많았는데 꽁무일 다 총 한 방 안 쏘고. 사실은 5천 대 8천이었는데 이 8천에서 몇이나 도망간 건가요? 그냥 다. 심각한 문제가 워싱턴이 수도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 사는 애들이 없어요. 아하. 이게 나름의 다들의 본주는 다 다른데요. 왜냐면 또 하면 이게 나름의 도시니까 정부 관료밖에 없는 안 사는 동네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면 광화문 근처를 생각하면 주민이 별로 그렇죠. 없고 거기 아파트가 없고 다 그거야. 그냥 싸매고 튀는데 목격담에 의하면 대통령 부부도 마차 타고 냅다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쟤는 왜 도망가? 뭐 자기도 도망가. 야, 니네 집이잖아. 근데 참 이럴 때는 여자들이 확실히 더 세. 심지어 이때 네. 메디슨 대통령이라는 네. 사람인데 백악관도 내팽개 튀는데 네. 영부인이 지금 이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냐? 그것도 본인 사진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성족이. 또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있었대요. 어. 이건 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떼려고 했는데 너무 단단히 붙여놔서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 벽을 부시고 액자를 짝 하여간 그래서 그거 하나 건져가지고 튀었는데 그 와중에 그런 거라도 챙기려고 했던 사람 그 양반밖에 없었대요. 훌륭하시네. 그럼 그 대통령 어디 갔어요? 친구 집으로 튀어서 계속 튀었어. 친구 집에 갔어요? 아 대통령이 데가 친구 집을 없으니까. 갔어요? 살 데가 없으니까. 엔간하다 그 대통령. 그래서 진짜 이거 미국 역사에 완전히 흑역사를 했던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건국된 이래 네. 수도가 함락된 게 유일한 사건이고. 아. 그래서 영국군이 들어와서 이제 불태우고 대통령 관저 태우고 백악관을. 국회의사당 태우고 뭐 그다음 해군 기지 태우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사령관이 뭘 태울까 하다가 자기 욕한 신문사를 기억해냈대요. 아 미국 매체 중에 그래서 이제 그거 태우고 아니 무슨 방화병 있으신 거야? 아, 왜 이렇게 태워? 아니 근데 도시를 점령했을 때 가장 뽐때를 보여주는 방법은 불 지르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때도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었었어요? 그게 여기 이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돌 건물이니까 불을 지른 게 아니라 가구를 쌓아놓고 태웠다든가. 아. 그래서 이게 돌 건물이니까 건물은 남은 거예요. 네. 아하. 그래갖고 새카맣게 그을렸거든요. 그름이 돌아와서 그거 지운다고 흰색 페인트를 칠했대. 아. 그래서 화이트하우스란 말이 생겼는데 아. 사실은 화이트하우스가 이게 비아냥거리라고. 그러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탄 거 감추려는 흰색. 그래도 그 미국이 참 대단한 게 우리 같으면 말 못 쓰게 했을 거야. 화이트하우스. 그래서 내내 화이트하우스라고 별명으로 쓰다가 한참 지나서 루즈벨트 26대 루즈벨트 때부터 아예 이걸 정식 명칭으로 썼대. 아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치욕을 잊지 말자는 그렇지.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랬으면 블랙하우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하얀색으로 칠해놨는데 무슨 이미 칠해놨는데 뭐 일부러 벗길 것까지는 없잖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가 뭐 성조기의 영원하라도 이때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더더던던 이건. 예. 워싱턴 DC를 점령하고 난 네. 다음에 네. 이제 그 근처에 있던 맥킨리 요새를 또 공격을 했대요. 근데 밤새도록 막 포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조기가 꿋꿋하게 펄럭펄럭하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또 감동받은 뭐 프랜시스 스코트 키라는 미국 시인이 또 뭐 시를 하나 지었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곡을 붙여서 나온 게 이제 오늘날의 미국 국가가 됐다는 게. 아. 그때 이 나라가 재밌는 게 그 성적의 영원하라를 네. 미국에서 출판한 게 아니고 네. 영국에서 그게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영국에서 이거 괜찮네 그래서 애주가로 많이 썼대요. 에? 아 흘러 영국에서 돌다가 그게 다시 미국에 와서 국가가 된 거예요? 아, 이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지? 진짜 특이하다. 아, 그러니까 아 이걸 근데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국과 미국은 대단히 특수한 관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도 2번이나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이한 전쟁 후보로 올라간 게 예. 이래서 기이하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하. 그렇긴 하다. 저는 기이하긴 하다. 저는 속편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제국이었던 영국의 아들이 미국이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왕좌의 게임 같은 느낌이 예, 좀 들기도 하고 뭐 사실상 워싱턴 DC가 점령이 됐으면 끝나야지. 이대로 그냥 전쟁은 네. 영국의 승리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1812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해상에서의 이런 미국의 선전이 있었죠. 또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미 해군이 영국 해군하고 참 잘 싸웠잖아요. 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어져 와요. 아. 의외로 영국 해군이 미국 해군한테 좀 큰 코를 다쳐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을 좀 보면요. 이 내륙이랑 별개로 또 아, 이거- 해상전에서는 미국이 약간 조금 예. 가슴 아픈 전쟁이 좀 생각나는데 임진왜란 때 보면 우리나라가 내륙이 싹 밀렸는데 네. 해전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그 다시 힘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아, 고강은 좀 다른 게 제권은 영국이 차지해요. 아. 그래서 이제 수많은 도시와 이거를 저기 태우고 하는데 네. 미국은 수는 적은데 함대끼리 붙으면 아, 전부 다 영국이 둘러싸고 있는데 미국이 가서 한번 붙으면 거기에선 이긴다. 또 하나 해상 게릴라 작전에서 미국이 대단히 우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 시기까지 거의 220여 척에 가까운 영국 상선, 함선들이 미 해군에게 납포가 됩니다. 아니 근데 제권을 뺏겼는데 어디다가 정박시켜요 그거? 근데 아마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저기 뭐 플로리다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푸에르토리코까지 가서 정박시킨 것도 있었고. 땅 넓은 게 좋은 게 그런 거라니까. 또 하나 지금 교수님 말씀. 봉쇄해도 워낙 넓으니까. 우리가 뭐 유럽 대륙을 봉쇄했다. 사실 유럽 대륙 봉쇄할 그 몇 무슨 군데 재주로 없어요. 봉쇄해 그걸. 그쵸. 근데 미국 동부해안만 크게 봐도요. 그 만약 한 100척 뿌려 놓잖아요. 그 티도 안 나요, 잘. 그렇죠.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게 미 정부가 굉장히 넓구나. 땅 넓은 나라 좋은 게 뭔데 우리는 수도가 함락당했다. 네. 야 난리 났잖아. 딴 데 가서 세우면 돼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쪽 서부 쪽에서는 알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해요. 서부 쪽은 지금 그냥 인디안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90% 이상일걸요. 그리고 소식 전해지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래서 이게 정말 에피소드가 많은데 5주 동안 워싱턴이 주둔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민병대가 없다고. 네. 그래서 영국군 5천 명이 거기 있는데 네. 많은 병력도 아니잖아. 네. 한 번도 공격을 안 해요 미군이. 아 수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한 번도 없었다. 네. 차기 주만 지키면 되지 저걸 왜 찾아? 하긴 이거 우리가 이 중세스럽다 이후에 미국스럽다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요 당시 미국스럽다라는 건 미국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주 단위의 국가가 그냥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그래서 해야 아마 됩니다. 이런 생각했을 거야. 예. 쟤들이 한 1년 주둔해주면 수도가 우리가 되는데. 네. 오, 그렇죠. 그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영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말도 같고 다 정서가 비슷하니까 그래도 나라를 뺏긴다는 생각을 우리같이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그런가 어떻게 보다 보면은 해요. 옆주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다른 나라의 개념이기도 다른 나라야. 하니까. 아예 니네가 차지하면 우리가 수도할게. 이러고 있는 그걸 왜 탈환해? 왜 남 좋은 일 시켜주려고? 거기 나라 뺏겼으면 우리도 와. 우리 땅 넓어. 한 사람당 70만 평씩 줄게. 이거 말도 세워. 그래서 여기에서 불거진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 미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연방 정부의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죠. 또 여기서 갈등이 생겨서 컨페더레이션하고 유니온하고 갈라진 게 나중에 남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간 워싱턴 DC가 점령됐으니까 끝 아니에요라고 질문했을 때 해상에서 미국이 생각보다 좀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미국은 또 해상뿐만 아니라 이제 호수 오데오라고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온타리오 호수에 있는 세케즈 항구에서 아주 그 대규모 함대 증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려 3천 명의 신병을 모집했었고요. 11척의 전함을 전쟁 초기에 구축을 해서 이 호수에서 우리가 근데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네. 호수에 전함을 그러니까요. 배치했다고요? 호수니까 야 뭐 호수에서 뭐 그냥 아유, 나루 미국의 뺏기면 되는 호수 거 안 아니야? 가보셨어요? 네, 미국의 호수는요. 예. 미국의 호수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그거 저기 뭐야? 호수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네, 우리나라가 그 들어가요. 저기 진짜 미시간호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얘기 듣고 저도 엄청 크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만 안 호수인데 들어갈 끝이 안 걸요? 보여요. 한 2개 들어갈 거.
아 이게 뭐 캐나다고의 국경이기도 하고 막 그 유명한 5대5잖아요. 5개 네. 유명 큰 호수. 아 바다지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은 각종 보급로도 좋고 어디든지 이게 그대로 배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자님 말씀대로 거기서 전함을 건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전함을 건조해서 영국도 여기다 이제 전함을 투입하기는 하는데 여기 근데 전함이 어떻게 들어가요? 걔네도 만들죠. 갖고 와서 만들어. 밖에서 나는 안으로 설마 못 들어오죠. 바다에 있는 걸 떼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야, 이거 몰라서 미국 물어보는데 그렇게까지 무시하시면 미국 얘기하니까 허준 씨가 완전 순환시대네. 아 그래서 이제 네. 영국도 이제 전함을 네.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영국은 한계가 있겠죠. 조금 그 거기에다 이제 조선 이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영국이 배를 만들려고 조선소를 세웠는데 또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동네에다가 이제 조선소 세우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몰라가서 갑자기 또 님비 핀빈가. 예, 몰라가서 또 불태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의외로 영국이 거기서 대형 전함을 좀 못 만듭니다. 아. 그래서 좀 조그만 걸 만들어서 내보내봤는데 의외로 미군이 잘 싸우더라. 이제 뭐 호수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해군은 아니고. 야 진짜 야, 이게 큰 땅덩어리의 나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정서상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너무 있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 좀. 어. 영국군도 거기서 좀 야 이게 우리가 싸우던 방식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의 전황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모든 면에서 사실은 영국군이 앞서고 있는데 유일하게 미 함대가 네. 미국 해군이 그리고 호수군이 네. 조금씩 선전하고 있다. 요 정도잖아요? 아 그런데 기자님 말씀하신 그 해전 때문에 이제 좀 곤란한 일이 영국 측에서 보면 생겨요. 왜냐하면 미국 독립전쟁 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영국이 문제가 지상군을 미국 대륙에 많이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요. 아하. 이미 나폴레옹하고 전쟁하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그 유럽의 지상군을 투입할 때 3배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는 거리도 있고 그렇죠. 그 식민지 거기 가서 싸울 때는 또 뭘 돈을 더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3배가 된대요. 그래서 한 2만이 못 와요. 그래서 와서 나름 작전은 워싱턴을 점령하고 이 캐나다 국경 지역에 상륙 지켜서 북쪽을 장악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을 장악하면 동부 해안의 끝 북쪽과 남쪽을 장악하고 바다를 장악해서 밀어붙여서 이제 끝을 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북쪽에서 미국 해군이 잘 싸우는 바람에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워싱턴은 점령했는데 쳐다도 안 봐. 아무도 신경 안 써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거야. 아니 병력의 절반을 갖다 수도에 넣어놨는데 어. 안 와 얘들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넓은 미국 땅에 2만을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티가 납니까? 2만은 티도 안 나요. 안 날 것 같긴 예, 해요. 20만 정도 되면 몇 명 왔네?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까 200만 우리가 돼야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 워싱턴에 탈환 안 한 게 이상해 보이지만 영국군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이게. 뭐 와줘야 뭘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왜냐면 얘는 쫓아갈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독립전쟁 때도 영국군이 그래서 사실 패퇴했다라고 하는 게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기다리면 안 오고. 야 이거 유지 어떻게 해? 돌아가자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때 그래도 영국이잖아. 네. 그냥은 못 물러난다. 어. 그래서 회심의 작전을 기획합니다.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봉쇄였어요. 네. 동부 해안을 경제로 말리려는 네. 거였고 실제로 미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타격은 있긴 입었어요. 어. 특히 그 금융들 이렇게 막 은행들 망하고 네.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은 미국도 파산 얘기가 나왔어요. 이 큰일 났다. 이 좀 더 하면 우리 파산한다는 위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무역주를 끊어야 되는데 네. 북배선 실패했으니까 남부로 가자. 그래서 이제 뉴올리언스로 갑니다. 이 뉴올리언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땐 철도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네. 모든 화물이 강으로 가거든요. 그럼 미국의 강 고속도로는 미시시피 강이에요. 그 미시시피 강의 입구가 바로 뉴올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면 이제 경제 봉쇄에 이제 정점이 찍히는 거. 정점이 된다고 해서 해병대와 이제 육군을 싣고 뉴올리언스로 갑니다. 아. 야 그럼 이거 미국도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 전투에 이제 역전과 반전이 있어요. 어? 대망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네. 역전과 역전과 반전이 반전이요?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아 무조건이지. 반전은 마지막이지. 역전의 시작부터. 네.
소문이 들려와요. 워싱턴이는 뭐 이렇게 내 전황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이때 뉴올리언스에 있던 한 사나이가 그래? 그러면 다음은 여기다. 와. 여기다. 고로 여기서 한 방이면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다. 누구예요? 야, 이거 약간 발렌시아 느낌 나는데? 누구예요? 그잖아요. 약간 발렌시아 느낌인데. 이 인물은- 발렌슈타인. 그러니까 발렌슈타인이 예전에 저희 30년 전쟁할 때 여기서 요 판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스타 되겠는데라고 계획을 했듯이 어디나 이런 사람이 하나씩은 있는. 그다음에 이제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 했었던. 좋습니다. 인디언 진압의 히어로이자 미영 전쟁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영웅으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전쟁 이후에 미국 7대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정말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았던 앤드류 잭슨 인물 탐구에서 만나보시죠. 절망 속에 빠진 미국 국민을 구하다. 뉴올리언스 전투로 떠오른 샛별. 미영 전쟁의 영웅 앤드류 잭슨. 이 앤드루 잭슨은 정말 파란만장해요. 집안 얘기부터 좀 하면 네. 우리 기자님하고 또 이게 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얘기 나오는데 어. 이번에 우리 기자님 스코틀랜드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영국의 유명한 군인은 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야. 다는 좀 심했지만 에딘버러의 성에 가면 에딘버러 성 안에 조그맣게 박물관 형식으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군인들 그 사진을 쭉 보셔놨는데 유명한 사람 거기 다 있어요. 영국군 출신 장군 중에 유명한 사람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 지금 이 나폴레옹 전쟁 때 날린 사람이 영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 둘이잖아요. 넬슨하고 웰링턴. 일단 둘 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영국이 당시엔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또 회유하느라고 그래도 아일랜드보다는 나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또 아일랜드에 강제 이주시켜서 정착을 시켜요. 뭐꼭 강제 이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또 아일랜드 군이 또 유명해요. 싸움 잘해. 그래서 영국군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울스터 연대라고 있어요. 얼스터 연대라고. 얼스터에서 모인 그 아일랜드거든요. 네. 근데 이 잭슨은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이주해서 얼스터에 살던 사람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출신이 영국이에요? 아버지가 거기서 그렇게 돼서 미국으로 또 이민을 했어요. 스코틀랜드인이면서 아일랜드인이고 영국인이면서 미국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웰링턴도 그래요.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간 집안인데 웰링턴은 아일랜드에 가서 집안이 크게 성공해서 귀족이 돼서 친영국파가 되고 이 집은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왔거든요. 두 번 했잖아. 네. 스코틀랜드. 영국이라면 이를 가는 집안이에요. 빈대 말이죠. 지금도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가풍은 내 영국인이라면 피를 갈아 마신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가서 컸는데 아버지가 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웠어요. 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잭슨은 평생 자기는 어머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사람인데 네. 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여장부예요. 어머니는 출신이 어머니도 뭐 그냥 똑같이 보통이죠.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아일랜드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잭슨한테 유언을 합니다. 남자라면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남자다움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요즘 시대 우리나라에서 그 말씀했으면 또 많은 분들에게 근데 중요한 건 질타를 어머님의 말씀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네. 요게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서 개그 프로에서 근데 썼죠. 조금-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 근데 이 뒷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유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누군가가 너를 구타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할 때 절대 소송을 제기하지 마라. 그건 평화롭게 해결해라. 찌질하고 치졸한 놈이 하는 짓이다. 음.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참아라? 참아라. 결투로 해결해라. 싸워라? 싸우라가 아니에요. 결투로. 둘 중 하나 죽어라 이거지. 그 황해 결투 뭐 이런 것처럼. 아 이분이 사실 변호사 일을 하셨거든요. 변호하다가 갑자기 탁 돌면 갑자기 결투하자고 합니다. 결투해요. 아니 앤드류 잭슨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법으로 해결하라 하지 말고 결투를 해라. 아니 어머님 누구예요? 다음 이야기. 2차 미영 전쟁 가장 극적인 전투가 시작된다.
최첨단 무기가 총출동한 대역전극. 과연 2차 미영 전쟁의 최종 승자는? 미영 전쟁 마지막 이야기. 잭슨이 민병대를 모집해요. 어. 인디언을 소탕한다. 이렇게 진압을 했더니 진짜 군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 이 군대는 진짜다. 이 진짜다.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스가 방어가 허술한 걸 알았어요. 또 하나 첨단 무기를 또 가져와요. 첨단 무기요? 예, 콩그리브 로켓이라고 해서 로켓탄이에요. 로켓이요? 예, 예. 불꽃놀이를 예, 강타하기 시작하는구나. 맞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켄터키 라이플이라고 있어요. 250m, 200m에서도 정확히 날아가요. 우와. 영군 장교를 저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사 하다 보면 자꾸 전술 작전만 보는데 사실은 이런 게 실행력. 능력이에요. 맞습니다.